나이 먹으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육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소실되어지기 때문에 신체 나이를 최소 본인의 나이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관리를 조금만 더 잘하시면 신체 나이가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어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근육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근육이 소실되기 때문인데요. 운동선수분들을 예를 들자면 현역 시절에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항상 건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은퇴를 하고 나면은 운동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소실이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당뇨를 비롯해서 고혈압, 비만,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통계적으로 40대 이후부터는 1년에 1% 정도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0대에는 약 전체의 20% 정도가 감소가 되어져 있고요. 80대에는 약 50% 정도가 감소가 되어지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근육량이 절대적으로 줄기 때문이죠. 근육이 줄었다고 해서 성인병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근육이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에서 에너지를 적절하게 소비를 하지 않으면 지방으로 자꾸 저장되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과 성인병에 노출되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작년부터인가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대부분 운동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 중에서도 무산소 운동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명 근력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력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체중을 이용해서 근육을 수축시켰다가 이완시켰다를 반복하는 운동을 근력 운동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력을 키워주기도 하고요.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적절하게 보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섭취를 해야 되냐면 단백질의 경우에는 자기 몸무게에 비례하게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요. 체중이 70kg 정도라고 한다면 단백질은 하루에 70g 정도 이상을 섭취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70g 중에서 일반적으로 식사를 통해서 50g 정도를 섭취하신다고 볼 때 20g 정도는 따로 추가적으로 보충해 주시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요. 오늘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이유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함인데요. 단백질 중에서도 BCAA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BCAA를 강조해 드렸냐면 분지쇄 아미노산으로 류신, 발린, 이소류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다고 하여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단백질 섭취가 해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시중에서 단백질 제품을 구입해서 드신다고 하신 경우라면 BCAA라고 하는 성분이 추가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의외의 성분인데요. 비타민 D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데 비타민 D가 중요하다 이런 기사들을 본 것 같은데요.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더라고요. 비타민 D 하면 뼈나 칼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우신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해도 근육량 소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타민 B가 부족하게 되면은 갑상선 위에 부갑상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갑상선 호르몬을 증가시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근육 대사가 촉진된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근손실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적절하게 보충해 주시는 것이 근손실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앞으로 근육을 잘 유지하시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비타민 D도 꼭 신경 써서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비타민 D가 결핍되었을 때는 근육량이 줄어든다라고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부갑상선을 항진시켜서 근손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타민 D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지용성 비타민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결핍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섭취도 섭취지만 비타민 D의 경우는 우리 피부에서 합성이 되어지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햇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햇볕을 자주 쬐지 않아서 그 합성해내는 양 자체가 줄어들고 섭취도 쉽지 않아서 결핍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칼슘의 흡수와도 연관이 되어지고 뼈하고도 연관이 되어져 있지만 면역과도 연관되어져 있고 성호르몬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부갑상선 호르몬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비타민 D라는 사실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것 같은데 결핍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타민 D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타민 D가 잘 합성될 수 있도록 햇볕을 잘 쬐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소 하루에 20분 이상 피부를 노출해서 햇볕을 쬐셔야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20분 이상은 꼭 햇볕 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햇볕을 20분 이상 쬐시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요즘은 차를 탈 때도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는 경우도 많고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하에서 지하로 다니고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합성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권장해 드리는 것은 낮에 적어도 20분 이상 햇볕을 쬐시면서 걷기 운동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낮에 햇볕을 많이 받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잘 만들어지고 잘 분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낮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면 밤에 잠을 잘 때 숙면을 유도해주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잘 분비가 돼서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비타민 D 전구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섭취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생표고버섯보다 비타민 D 전구 물질이 3배 이상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표고버섯보다는 말린 표고버섯을 드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요. 그 밖에 기름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생선들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달걀이라든지 다른 버섯 종류에도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나와 있는 제품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라면 하루 권장량을 1000IU 내지는 2000IU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구입하실 때 비타민 D 함량이 1000IU에서 2000IU가 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꼭 지방과 함께 섭취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를 하신 후에 드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죠. 그러면 굳이 따로 지방을 섭취하시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단백질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데 있어서도 BCAA라고 하는 성분, 특별한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성분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비타민 D 섭취를 신경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뼈, 칼슘의 흡수하고도 연관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면역과도 연관이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핍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보충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손실도 막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 드셔야 될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 BCAA 성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비타민 D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